이 생각이 듭니다. 판사는 네. 판사의 자질이 안 돼 있고 그냥 공증인할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공증인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 네. 게냐면은 서류가 있어야 되고 서약이 있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서류가 있고 서약이 있으면은 그게 왜 사기죄가 성립되고 왜 범죄가 성립됩니까? 명태균 게이트에서도 분명한 이야기 아닙니까? 여의도 연구소하고 계약서도 네.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도 그 피해나라고 여론조사 연구 계약을 한 적이 없다. 계약을 체결 안 했기 때문에 돈을 안 줘도 된다 이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계약도 체결 안 하고 돈도 안 주는 게 그게 사기예요. 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안 주면은 강제로 해서 징수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수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거 아닙니까? 한 단계만 갈로를 치고 뛰어넘으면은 나는 이해 못하기 때문에 증거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딱 이제 판사가 아니라 공정인 수준이에요. 서류 공정인 수준. 그리고 이제 명태균 여론조사 부분으로 넘어오면은 네. 그것도 완전 무죄예요? 그것도 완전 무죄가 완전 나왔습니다. 무죄입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판사의 논증을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네. 우리는 좀 정치를 그래도 고관 여신이고 두 분은 더 잘하시는데 야 정치를 1도 모르는 샌님인가 판사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의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야 정말로 김건희를 100% 봐주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 둘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봐주고 싶었던 거죠.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둘이 사인 간의 거래가 있어서 사기죄가 네. 성립된다고 칩시다. 자, 이 판사 이야기는 이겁니다. 원래 사기죄가 성립되려면은 제가 교영 씨한테 돈을 빌렸다라고 이제 서명을 해야 돼. 네. 서명을 했는데 안 주잖아. 그러면 사기죄야, 이 판사 이야기는. 근데 돈은 빌렸는데 내가 서명한 적도 없고 서류가 없어.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거야. 서류가 없기 때문에. 간단한 감명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야기야, 네. 이거는. 그럼 쉽게 돈 말하면. 어떻게 받아요? 안 준다 그러면? 사기죄가 성립 안 되는 그것도 거니까 답도 없지. 사건이 없는 거지. 원래는 사기죄가 성립되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녹음을 해가지고 야 내가 뭐 언제까지 돈 줄게 네. 걱정하지 말고 내가 뭐 네 돈 떼먹겠어? 뭐 이렇게 해서 우리 사이에 무슨 계약서가 왜 그렇죠. 필요해? 네. 나 줄게. 이래도 사기죄가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이 판사 논리는 그거잖아요. 논리에 따르면 그렇다는 이 판사 주장을 논리는 하시는 거고. 아니 근데 저는 일단 천천히 가볼게요. 천천히. 여론조사. 네. 그런 정치권에서 여론조사를 선거 때마다 많은 사람이 하는데 그 중에는 공표조사도 있고 비공표. 미공표 여론조사도 있는데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는 어떤 이유에서 하는 겁니까? 내가 공천 받는데 유리한 근거 자료가 되기 위해서 받는 게 하나가 있고 네. 미공개 여론조사가 오히려 더 영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왜냐면은 공표되지 않은 게 흐름을 볼 수가 있거든. 아. 그렇게 그냥 분위기를 잡아가는 거예요. 너만 봐. 이거 지금 미공개인데 이거 조사한 거야. 네. 저쪽에서 했대. 어. 저쪽에서 했는데도 우리가 이기는 걸로 나와. 음. 다 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대세에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 음. 그런 점에 있어가지고 공개든 미공개든 여론조사를 통해서 지금 각 당이 공천 여부를 거의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초선 같은 경우도. 그- 그런데 이러한 여론조사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이냐 그런 생각이 아니, 드네요. 그리고 여론조사 회사가 돈 안 받고 비공개하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당연하죠. 돈 안 그게. 받고 공개할 수는 있어요. 왜? 언론사에 오픈해가지고 자기 회사의 광고 효과를 노려가지고 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비공개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은 그 여론조사 회사가 그걸 왜 합니까? 자기 돈 들여가면서.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자기 회사 이름 알리는 것도 네. 아니고 이득이 전혀 없잖아요. 그럼 뭔가 고객에게 갖다 주기 위해서 비공개 여론조사를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야. 전부 아니 다 그보다 이게. 앞서서 정치권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선거 기간에 이루어진 일 중에서 예를 들면 금품에 해당하는 여론조사까지 포함을 비용이 든 거니까 네. 포함한다면은 공짜로 무상으로 하는 일이 존재합니까 아닙니까?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돈이 아니다 하더라도 대가성은 무조건 따라가는 당연하죠. 거잖아요. 대가보다 무조건 돈을 줘야 돼요. 무조건 줘야 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쭉 여론조사를 맡겨보면은 네. 그냥 좀 그냥 원가 받고 해줄게. 그러면 이제 한 300. 원가가 300 정도. 예. 그리고 ARS죠. 면접은 아니고. 그리고 그냥 우리 진짜 그냥 전화비만 받을게. 네. 뭐 그러면은 이제 한 500. 그리고 그냥 기본적으로 한 1,000만 원 쓰거든요. 네. 그러니까 1,000명 여론조사 ARS 하는데 1,000만 원, 1,200만 원을 줘요. 보통 그게 공정 가격인데 그걸 그렇게 주지 않고 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 그렇게 봐야 그러니까 되겠죠. 첫 번째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너무 순수하게 않았다. 생각을 한것 그렇게 같은데? 하고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여론조사 실시할 때 여부와 방법을 보니까 명태균이 윤건희 부부한테 지시를 받았다는 자료가 없다는 것도 무죄의 근거가 됐어요. 근데 명태균이 네. 청구서를 들고 찾아가잖아요. 네. 네, 그런 정황들이 있고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활용을 했잖아요. 그리고 또 김영선 공천에 아니, 그렇게 그러니까요. 여론조사가 그동안 해준 것에 대한 보답
은혜 갚음 뭐 이런 걸로 활용이 된 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금전을 따지려면은 김영선에 받은 월급의 세비의 절반이 명태균한테 가지 않습니까? 그걸로 가면은 이 판사 이야기는 이거예요. 둘이 거래서 쓰고 현금 주고 받고 근데 덜 줬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건데 이거 이야기가 이거 아닙니까? 내가 김경수한테 돈을 빌렸는데 실제로 말하면은 돈을 다 안 주고 옆에 있는 우리 허재무 씨한테 절반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다시 구교영 씨 밥 사주라고. 그럼 이게 범죄가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야 지금. 한 다리만 건너가면 이 사람은 이해할 능력이 없는 사람인가? 이런 사람이 무슨 판사를 해? 야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들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아까도 보면은 네. 그 여론조사 이제 설문 문항 같은 거 있죠. 후보자가 통상적으로 이를 말 그대로 이제 정말로 계약 관계에 있으려고 하면 이 판사의 설명은 그러니까 문항 설계부터 이런 것들을 명태균과하고 긴밀하게 했어야 된다는 건데 대선 후보를 정하는 문제에서 그 여론조사를 하는데 그런 게 과연 필요합니까? 예를 들면 안 해요. 안 필요하잖아요. 과학적이고 복잡다라는 무슨 설문 문항 설계를 해서 대선 여론조사를 합니까 지금? 그걸 김건희가 뭐 알겠어요. 저는. 전형화된 여론조사 설문 내용들이 그러니까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러니까 뭔가를 예. 모르는 사람 같은데. 그러니까 판사 얘기는 뭐냐면은 명태균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2억 원을 제공해가지고 쉽게 피고인이 경제적 이득을 거두려고 하려면은 그 윤현희 부부의 지시를 받았어야 됐고 그래야만 그 경제적 이익이 전속적으로 귀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는 말 그대로 정말 눈 가리고 하는 새님 판결을 한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김영선 공천을 줬잖아요. 대가가 같잖아요, 그죠? 그것조차도 뭐가 되지 이게? 무슨 위반이 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또 김영선의 이 공천을 받음으로 인해서 명태균 씨에게 현금이 갔잖아요. 대가성 돈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일부지만. 아니,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드리지만은 국회의원을 공천시켜 준다는 거는 네. 그건 사실 경제적 이익으로 따지면 어느 정도나 쳐야 될까요? 예를 들면 공천이요? 공천, 국회의원, 세비로만 따지면 판사라더라도 아니 보좌진들까지 월급하면 1년에 한 10억이 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해쳐먹은 것들 이제 만약에 이제 아니 너무 자극적이야. 뭐 산단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 그리고 참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윤건희 부부가 직접적으로 네. 당시에 뭐 공관이 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윤상현 등에 전화해서 공천 주라고 한 것도 다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죠? 이 판사는 어떻게 해석해요? 정말 여기서 제가 분노를 했는데 네. 김영선에 대한 공천을 여론조사 제공 대가로 받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어떤 식의 말도 안 되는 논증을 했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만약 김건희가 여론조사 대가로 김영선 공천을 확언했다면 굳이 명태균이가 이준석, 윤상현, 한모 씨 등 여러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면서 김영선 공천해달라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에게 이런 다 얘기를 합니다, 지금. 그들에게 얘기를 했는데 안 통하고 결정적으로 결정을 안 내려주니까 윤건희 부부한테 연락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윤상현한테 얘기가지고 된 거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이렇게 희한하네. 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에. 바본가? 우리나라의 이 사법제도의 문제점이에요. 세상 경험이 없는 사람이 시험 잘 쳐서 판사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미국이라든가 이런 사례들 보면은 변호사들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검증되고 난 이후에 판사가 되는 거잖아요. 세상 문제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공심위에서 진짜 미치겠어요, 진짜 이거. 공심위에서 공천을 공심위에서 공천 준 게 다라면 왜 기소하고 왜 수사를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공심위라는 기관에 대해서 외압이 들어갔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외압이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김건희를 통해서 명태균이 로비를 했고 윤석열이 공심위에다가 전화를 했잖아요. 권력기관이라는 공심위에. 잠깐 속보 한번 전해드리면 같은 재판 지금 네. 진행 연관 재판이 지금 하고 있는데 통일교 1억 수수 혐의의 권성동 1심 징역 2년 선고 나왔죠. 징역 2년 선고. 예. 그 공명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이 1년 2개월이기 때문에 네. 4년 구형한 거에 비추면 딱 반 깎아서 한 건데 거기서도 지금 의문이 생깁니다. 권성동도 억울할 것 같아. 나는 수발된 것밖에 없는데 징역 2년 나왔는데 그러니까 4개월 지금 넘어. 8개월. 그러니까 김건희는 15년 구형했는데 1년 8개월 나오고. 권성동도 그거 밝혀야 돼요. 돈을 받아서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네. 예를 들어서 권성동이 그 돈 받아가지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줬다. 이러면은 전혀 다른 얘기가 되죠. 전혀 다른 거잖아요. 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니 근데 진짜로 아까 그 말씀 듣고 한숨 쉬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예를 들면은 공천 줄 때 정당의 공천이라는 게 그냥 우리가 왕조 시대도 아니고 윤석열 혼자만 움직인다고 됩니까? 당연히 그 주변 분위기를 형성하는 게 당연한 거. 그러려면은
당 대표한테도 접근을 해야 되고 예를 들면 공천 심사 들어가는 사람한테도 적절히 약을 쳐놔야지 윤석열이 한마디 했을 때 일사천리로 되는 거지. 그중에 정치인 중에 다 입이 달렸기 때문에 누구 하나라도 이론을 제기한 거나 반발을 세게 하면 공천 될 것도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마치 윤석열 한마디면 원래 됐어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 군데 청탁한 거 보니까 윤석열 김건희가 완벽하게 이렇게 뭐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고 해준 게 아니야. 이런 식의 말을 하는 거예요. 100번 양보하더라도 여러 군데 부탁한 그 사람들도 다 불러들여서 수사를 해서 죄를 나눠 가져야지 그러면은. 그럼요. 네. 죄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면 이럴 수가 있죠. 그 윤건희 부부가 공관위원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위원장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공천이 안 돼. 확정을 안 해줘. 그런데 나중에 이준석 대표랑 공관위원장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해가지고 하니까 네. 공천이 됐어. 그러면 윤건희 부부 말이 안 통할 수도 있다. 그냥 공관위원들이 알아서 했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공관위원들에게 해도 안 되니까 윤건희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결정적으로 이게 공천이 된 거잖아요. 정확한 얘기십니다. 이게. 그러면 이게 서무관계도 상당히 중요한 녹취 부분인데 야 그래놓고 이거를 공관위에서 했다? 이것도 말이 안 돼. 그래놓고서 마지막에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공심위에서 위원들 토론과 투표를 통해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냥 그리고 결정됐다도 아니야. 보인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공심이 아니에요. 공천관리위원회예요. 아, 공관이야? 공천심사위원회도 아니야. 그걸 제가 이제 듣고 하는 과정에서 약간 잘못 공관입니다. 적을 수 있긴 이렇게 한데 이 네. 판사는 행간의 의미라든가 뒷배경을 읽을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나 어쨌든 무죄나 형량을 적게 주고 싶어서 마음을 굳게 먹은 확신범이거나 짜맞춰서 할 수 아니면 둘 중에 세상과 하나입니다. 단절한 거지. 그동안 이제 윤건희 부부가 뭘 했는지 전혀 안 보고 있다가 작년부터 우리 계속 방송하고 저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냥 네. 안 보고 그냥 계속 헌법과 법률만 보고 어디 뭐 저기 내 사건 유튜브 안 바빠 보고. 죽겠어. 수능 이것만 봐야 돼. 출제위원도 아니고. 돌아가는 일은 관심 없어. 네. 이러다가 이 사건 오니까 그제서야 기록 뒤져가면서 나 혼자 정말 홀로 고독하게 판결한 그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라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뭐 뭘 잘 모르고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아 그리고 이런 겁니다. 네. 그러면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냐 명태균이가 2억 원이나 썼다는 거 아니에요. 물론 실비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부분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서 명태균이가 네. 다른 방식으로 이제 김종인이든 뭐 이렇게 이준석 그 피고인 부부 알게 돼 친분 외관을 형성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국힘으로부터 바깥에 나가고 지자체 선거 같은 데다가 뭐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하면서 그런 입 후보하려는 사람에게 뭐 그런 여론조사 비용이 상당하는 돈들을 충당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혜택을 받은 놈이 없다고 규정을 하다 보니까 그 돈은 그런 식으로 채웠다는 식의 논증인데 이건 역시도 굉장히 어설픈 논증이 아닌가. 억지로 깨워 맞춘 거네요. 그냥 네. 봐주려고 이것저것 다 갖다 붙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판결의 폐해라는 건 뭐냐면은 네. 그 1심 판결 김건희에 대한 판결이 모든 명태균 사건에 귀속되는 건 아니겠지만은 지금 명태균이가 여론 조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특정 정치인들에게 유리한 식으로 이제 했다라는 의혹들이 많고 수사가 일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이것이 무죄라고 한다면은 다른 사건 수사를 할래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할 수 없죠. 네. 그럼 실제 명태균 무죄가 되나요? 명태균이 무죄인지는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긴 아니, 하지만 명태균이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세비 받은 것, 네. 그 부분이 정치자금법 위반인지 혐의만 입증하게 되고 나머지 김영선에게 베풀었던 공천 받는 과정에서 그렇죠, 네. 노력해 줬던 것들, 여론조사를 해줬던 것들, 수많은 것들이 다 무죄가 되버린. 논리 관계가 끊겨버리는 거죠 앞에서. 예. 그러니까 이 판사는 판사가 아니라 그 서류 검사하는 공정인이라니까요. 딱. 저는 그러니까 수준. 박진영 평론가님 말씀처럼 계약서가 없다라는 게 전 국민적으로 이거는 하나의 어떤 명제가 될 것 같아요. 계약서 없으니까 뭐가 안 돼? 뭐가 안 돼? 저는 트럼프가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하고 있는 한미 통상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계약서 없어요 지금. 우인성 판사한테 맡기면 이것도 뭐 죄 없는 겁니다. 계약서가 없어야지 완벽한 사기인데 계약서가 있어야지만이 사기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야 정말로 그럼 이게 명태균 김영선 건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결론적으로. 그렇죠. 야, 모르겠습니다. 촘촘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적어도 우리는 김영선이 공천을 받았을 때는 윤건희가 그런 그 경제적인 이득을 취하고 선거에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공천을 한 것으로 이해하고 그런 관계 내에서 대가가 발생하다 보니 빚을 진 김영선이 세비를 예를 들면은 그 명태균에게 제공할 때 이런 논리 흐름인데 그 앞에 큰 서사가 완전히 싹둑 잘리는 거예요. 아. 네. 판사한테 묻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공관위에서 그냥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명태균이 그렇게 왜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윤건희 부부에게 매달렸냐라는 것과 윤건희 부부가 왜 마지막 전날에 그렇게 급박하게 전화하고 유서연한테 움직였는지 전화해서, 예. 예를 들면은 명태균 씨가 윤건희 부부에게 여론조사를 갖다 주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로 조언을 해주지 않았으면 그러면 과연 윤건희 부부가 이렇게 움직였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이 두 분 말씀 듣고 볼프강님은 권성동은 왜 유죄지? 계약서가 없는데 이게 뭔가 계약서 다 확인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유행어처럼 말씀하시는 이게 유행어 될 것 같아 진짜. 네, 밈처럼 경향이 돌아다닐 것 있는데 같아요.